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이 7년 만에 1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반가운 반등 신호지만 현장에선 아이를 낳고 키울 의료 환경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출산율은 올랐어도 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한 현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진료를 받는 임신부와 보호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오전에 오거나 더 늦게 오면 많이 기다리긴 해요. 산모들이 많아요? 많아요. 올해 1분기 기준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14명. 지난 2022년 0.87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7년 만에 1명대를 회복한 겁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가장 적었던 2022년에 비해 2,3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3년 전, 2년 전보다는 확실히 분만 건수는 많아진 건 맞습니다. 보통 진천에서도 많이 오고요. 예전에는 문경 쪽에서도 많이 왔고. 하지만 이 같은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필수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충북연구원의 조사 결과 도내 산부인과는 평일 주간 14곳에서 야간과 심야 시간대가 되면 단 4곳으로 급감합니다. 청주와 충주, 영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밤 시간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는 겁니다. 진천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됐다는 게 조금 많이 불편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첫째가 이제 돌쯤 되는데 또 밤이나 주말에 하는 소아과가 없어서 그냥 청주까지 와서 진료 보거나 하는 것도. 산후조리원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8곳은 청주와 충주에만 몰려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천 단 한 곳뿐이어서 군 지역 산모들은 원정조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찾아갈 소아과 사정은 더욱 악화돼 평일 주간 439곳에서 심야 시간대는 도내 전체의 단 17곳에 불과합니다. 우선 분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청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권역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출산율 회복세가 결실을 맺으려면 아이와 산모를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진천 선수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충북에서도 30여 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합니다. 메달을 노리는 충북 선수들의 각오와 준비 상황을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적을 겨눈 총구가 잠시 멈추고 곧바로 한 발이 발사됩니다. 역시 10점대 정조준입니다. 사격 50m 소총 3자세의 차세대 에이스 오세희 선수입니다. 지난 6월 비공식 세계 신기록을 세운 오세희 선수는 다음 달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이렇게 쏘면 쏠 수 있구나라는 제 스스로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 나가서 그 비공인 신기록을 공식으로 만드는 걸로 이제 목표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충북 선수들도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 기계체조에서 올림픽 메달에 거머쥔 제천시청 소속 여서정 선수는 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탈환에 나섭니다. 어깨 탈구 부상을 딛고 지난 6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만큼 각오가 남다릅니다. 어깨 부상이랑 아킬레스 부상 같이 오면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자신감도 많이 회복이 됐고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최근 전국 실업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민호 선수는 두 번째 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좀 뭔가 그래도 입상이라는 성적을 거두고 오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메달 가능성이 높은 혼합복식 위주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식 목표는 종합 3위입니다.
하지만 신예 선수들의 깜짝 메달을 통한 3위 이상의 성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일본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예 선수들이 또 깜짝 그 메달을 또 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오세희 선수와 여서정 선수를 비롯해 양궁 간판 김우진, 최근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한 기계체조의 김재호와 허웅 등 30여 명의 선수가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16일간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은 41개 종목에 80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오늘 도청 기자실을 찾아 강한 진보로 충북의 제3정당이 되겠다며 중앙당의 밀착 정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용인 반도체 산단과 연계된 송전탑이 충북에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수혜는 수도권이 받고 피해는 다른 곳이 받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과 SK하이닉스 하청업체는 초과 이윤 분배보다 고용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시민 생활 민원을 전담하는 민원청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 민원청은 상주 민원 상담관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순번을 정해 근무하며 다양한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민원청 개소 첫 민원인은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제천시가 법무부의 교정시설 유치 관련 시민공청회를 오늘 가졌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참석해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하고 찬반 의견이 제시됐는데 조만간 여론조사도 실시해 유치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제천 지역에 최대 화두로 부각된 교정시설 유치. 제천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행보로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 대학 교수가 경제적 파급 효과와 부동산 가치 변화, 안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4천억 원대의 교정시설 유치로 6,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지가 상승,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시민 대표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찬성 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기회라는 주장입니다. 제천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제천의 그 로컬 푸드라든가 지역 상가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측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청정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시 브랜드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기업도 브랜드를 이룬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제시만 있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조건부 찬성 또는 중립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제는 중요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도시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제시와 질의도 이어집니다. 교도소 유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있고 자연 치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는 좀 더 기간도 단축되고 단계도 좀 단축되는 그런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제천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을 여론조사 문항에 반영해 오는 27일부터 열흘 동안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찬성 의견이 우세할 경우 입지 희망마을을 공모 접수하고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법무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이슈인 초대서 오늘은 이두영 공공기관 충북유치 범도민협의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당초에 추석 전후에 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8월 25일쯤에 앞당겨서 좀 발표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대로 추석 전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갑자기 25일 날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좀 진행하는데요.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걸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합쳐서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5일 날은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을 좀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수도권의 지금 집값 폭등이 좀 심상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그 조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국책은행 그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발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14일에 충북에서도 공공기관 충북 유치 결의대회 또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까요? 충북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혁신도시 가장 늦게 지정됐고 이전 규모도 가장 작게 이전됐습니다. 거기에 뭐 아시다시피 광역시도 통합한 그 광주특별시에다가 우선권을 주겠다고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충남과 대전 같은 경우는 추가로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여기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충북으로 올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북 입장에서는 더 절실하고 더 어떻게 보면 많은 공공기관들 유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앙의 정치 상황을 놓고 볼 때 충북의 그 어떻게 정치력이 지금 뭐 이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을 모아야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충청북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은 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충북의 이제 유치 전략은 그 주제별로 이렇게 유치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중추 시설과 연계한 유치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고,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를 우리가 충북으로 유치하자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천에 선수촌이 위치해 있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국민체육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들을 좀 유치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대청댐, 충주댐, 그리고 한강과 금강수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자원과 환경과 연관된 그 한국환경공단을 좀 유치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이제 특히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IT, BT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첨단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국제 연구기관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이제 지역 내 배치와 관련해서 입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 이제 여러 또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흩뿌리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대통령의 말을 사실은 이제 정리해 보면 혁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1차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외에도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 기존에 이제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 도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이런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충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호남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충북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제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구 10만의 어쨌든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KTX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어쨌든 혁신 도시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어필하고 또 하나는 충청북도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공공기관에다가 아니면 그 종사자들한테 우리는 뭘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지원 대책을 저는 적극 내놓을 필요 있겠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공군사관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대전으로 이제 이전 문제인데 주민 반발이 조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군사관학교 그래도 우리가 항공, 공항 산업과 연계한 지역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삼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왔고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그 주민들의 경우에는 소음 피해, 그다음에 대기 오염, 그리고 재산권 행사 이런 문제에서 계속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그럼 공군사관학교 이전하려면 성무 비행장도 이전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행장 이전 문제는 쉽지는 않은 걸로 제가 좀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연계해서 그러면 공군사관학교를 이전해 가려면 그보다 더 파급력과 큰 그런 공공기관을 충북에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현재 좀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충북은 1차 이전 때 사실은 혁신도시 가장 늦게 지정이 됐고 이전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다시피 대청댐, 충주댐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우리가 강요당해 왔고 또 경부 측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저발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충북의 사회라고 맨날 강조를 해왔는데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충북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영 공공기관 충북유치 범도민협의회 공동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주 남일면 주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성무비행장 이전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남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범했습니다. 주민들은 연습 비행 소음과 각종 규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40년간 참고 살았다며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상관없이 성무비행장은 무조건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공군사관학교 연습용 비행장인 성무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민관, 산학연 6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충북 창업도시 조성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후속 투자 연계 등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추진단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권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교권 상담 시스템인 참교육 AI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전국 시도 교총 중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서비스는 교권 침해 발생 시 판례와 대응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다음 달부터 약 5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청주시 장애인 볼링협회가 주관한 5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볼링 대회가 오늘 BM 볼링 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한 오늘 대회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볼링으로 화합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아파트 공금을 빼돌린 전 충주시 의원 후보 5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등 공금 1억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의원 후보였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충성을 맹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씨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